2화 엔딩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드라마 괴물. 하지만 이번 3화 엔딩도 만만치 않았죠. 2화 엔딩이 그냥 커피였다면 이번 3화 엔딩은 티오피였습니다. 강민정 납치 및 상해 용의자로 잡혀가는 똥시기 장면, 정말 소름 돋지 않았나요? 과연 이 장면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드라마의 시작부터 강렬한 OST로 포문을 열며 모두를 집중시켰고, 강민정 사건에서 시작되어 이유연 사건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시작되는 의심의 연속, 각 주인공들의 과거 사정과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던 똥시기의 과거, 한주원이 감추고 있었던 비밀 등 여러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풀어졌고, 이러한 스토리들을 풀어내는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때문에 시간 순삭을 당했던 회차가 이번 3화가 아니었나 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라마의 마지막 신하균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대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화를 보기 전까지 분명 2화 엔딩의 비밀이 궁금했는데, 이번 3화엔 2화 엔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연출과 각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번 3화는 2화 엔딩을 말하기 위한 기반 스토리였죠. 왜 이동식이 마냥 슈퍼에 강민정의 손가락을 두었는지, 그는 진짜 누구인지, 이를 말하기 위한 회차가 이번 3화였어요. 똥시기 주변 인물들의 과거가 밝혀지고 똥시기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밝혀지며 드라마의 주제인 누가 괴물인가에 대해 시청자들을 고민에 빠뜨렸죠. 2화 엔딩에 대해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밀도 있는 이야기를 전달했던 게 이번 3화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드라마의 결말, 일부러 핏자국을 남기고 범인으로 지목되어 잡혀가는 똥시기의 장면은 괴물이 누구인가라는 드라마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너무 알맞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뇌피셜과 함께 풀어보죠. 이번 3화 엔딩은 동시기의 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 2화 리뷰에서 제가 해드린 뇌피셜과 이번 3화 드라마 중간에 잠깐 등장했던 회상씬을 참고하면 20년 전 이유연 사건의 범인은 20년 전 그날처럼 똥시기에게 소중한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똥시기의 집에 두고 온 듯합니다. 바로 강민정의 손가락이죠. 살인 혹은 납치를 통한 자기 만족을 넘어 손가락을 잘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그들이 겪을 고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 똥시기는 그간의 분석들을 통해 범인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에 범인에게 빅엿을 날렸죠. 민정의 손가락을 마냥 슈퍼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놀리려던 범인을 약올리듯 철두철미한 범인의 계획을 무산시키듯 손가락을 옮겼습니다. 다음날 기사가 떴습니다. 마냥 슈퍼 앞에서 손가락이 발견되었다. 범인은 화가 나겠죠. 똥시기 보라고 준 걸 자신의 계획과 달리 슈퍼 앞에서 발견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빅엿. 똥식은 자신이 이유연 사건을 파고 있었다는 증거를 없앴지만 범인이 보낸 민정의 손가락에서 나온 핏자국을 일부러 남겼습니다. 이 또한 범인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보통 극 중 등장하는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의 경우 완벽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마치 탑을 쌓듯 공들여서 범죄를 설계하죠. 구두를 깨끗이 털어 비닐봉지로 감싸고 반나비로 이쁘게 매듭 짓고 손가락도 첫마디만 이쁘게 도려냈죠. 이들에게 범죄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동식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했고 이에 잡혀간 게 아닐까 합니다. 범죄를 작품이라 생각하는 미친 사이코들에게 작품의 저작권을 빼앗은 겁니다. 마냥 파출소 이동식 경사가 강민정 사건의 범인이라는 뉴스. 진짜 범인 입장에선 자신의 작품을 빼앗긴 기분이 들 겁니다. 이에 다시 한번 날뛰겠죠. 살인이든 납치든 그들의 뇌구조 특성상 이거 이동식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하는 사인을 줄 겁니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즉 이동식은 도박을 건 겁니다. 범인이 움직이길, 저지르길, 그래서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길,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복수할 수 있길. 물론 이건 드라마라 앞으로 1, 2회차 안에 범인이 행동하겠죠. 여튼 3화 엔딩은 용의선상에서 확실히 벗어나기 위한 똥시기의 계획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간 자신을 의심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되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이그마가 보낸 문자를 해석해봅시다. 이그마가 보낸 문자는 완벽한 글자가 아닙니다. 급하게 친 듯 오타가 있었죠. 이그마 핸드폰 자판이 천지인 키보드라는 가정하에 이그마의 문자를 잘 보면 경찰이라면 일본이라는 한주원의 말에 경찰 아님이라는 글자를 치려다가 니은과 히읗을 잘못 터치한 듯합니다. 이그마가 받은 손님은 경찰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그마는 이동식이 경찰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 즉 범인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용의자는 이동식을 제외한 모두가 가능하다. 하지만 드라마를 잘 보면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그마가 문자를 보낸 시간은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 21분. 이 시간에 마사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로운 마냥 슈퍼 사장 혹은 정육점 주인 유재일 겁니다.
물론 이 시간대에 동식을 제외한 누군가가 비번 혹은 휴가였다면 용의자는 추가될 것이지만 이 드라마가 그 정도까지 복잡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드라마에서 발생한 7건의 사건이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라는 가정으로 범인을 추리하자면 저는 마냥 슈퍼의 사장 강진묵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 2화 그렇게 닦는 거 아니라며 이동식 대신 이동식 엄마의 손을 닦던 모습, 슈퍼 사장이라는 점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대한 높은 접근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등장한 피해자들 모두 손톱에 무언가 칠해져 있었으며 매니큐어한 걸 들키면 아빠한테 크게 혼난다며 난처해하던 강민정을 참고하면 혹시 강진묵의 인물 소개에 나온 헤어진 아내도 매니큐어를 하고 있었고 이에 강진묵 본인이 죽인 게 아닐까요? 강민정의 나이가 21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유연과 방주선이 살해당한 날 강진묵에 의한 피해자는 2명이 아니라 민정이 엄마까지 포함한 3명이 아닐까요? 3화까지 본 시점에서 일단 강진묵을 조심스럽게 의심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